하나예요. 설득하든 정보를 말하든 활동 2에 따라 가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비평문의 초고이다. 뭔 좋았어, 뭔 나빴어 얘기해주면 되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장을 담아서 설득하기, 주장이 뭔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뭔지 확인해야 되고, 얘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문제가 뭘까 궁금해해야지. 친구의 연설을 듣고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연설에 비평하는 글쓰기. 그러니까 활동 2도 주관적인 활동인 거야. 식량 안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어보고 반응을 살피고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대요. 저는 얼마 전 식량 안보 대위기라는 말을 듣고 경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오늘 연설의 주제지. 들어보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 지식을, 청중의 사전 지식을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식량 안보 대위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 식량 안보란 개념을 정의할 거네요. 인구 증가나 전쟁, 재난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적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하여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의 발달로 다양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식량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반론. 하지만 기상이변이 식량 생산을 어렵게 하고 기상이변 1, 감염병 대유행 2, 근래에 반발한 국제전쟁 3,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초래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례 1, 2, 3을 들고 세계적으로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식량 안보의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야. 심각성. 우리는 식량 부족이 먼 곳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며 풍요롭게 지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수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에서 인용 각국의 식량 구매 능력, 공급 능력, 식품의 품질 안정성을 평가해서 산출한 식량 안보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2년 기준으로 113개국 중 39위. 요거 낮은 편이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태,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위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이거면 뒤에 나와 있는 니은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거겠지. 우리나라는 식량 구매 능력과 품질 및 안정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식량 자급률이 40%에 머물 정도로 식량 공급 능력은 낮은 편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낮다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로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 곡물에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하거나 수입이 어려워지며 우리나라는 즉시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위기감을 학생들에게 주는 거지. 맛있는 빵과 과자를 먹을 수뿐만이 아니라 매년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세상. 생각보다 우리에게 금방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때?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맛있는 여기서부터 이럴 수 있습니다. 라는 거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감성적인 설득 전략인 거지. 감성적인 설득 전략이지.
식량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 1.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식량 생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농업 기술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스마트팜 등 농업 기술력을 강화해야 한다. 22년 땡땡 연구소에서 스마트팜 도입 농가 79가구의 농업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인용. 당연히 신뢰성 높일 수 있을 거고 이 정도면 역시 이성적 설득 전략이지. 3.3제곱미터당 생산량이 도입 전에 비해 32.1%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식량 생산을 위한 종자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보존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 실질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스마트팜 농업 기술 강화, 식량 생산을 위한 종자 다양하게 확보. 우리나라는 매년 해외 종자 사용으로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과. 다음으로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비 2번.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식량 낭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 차원 1.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너무 먼 미래가 아니에요. 겁주고 있죠. 감성적 차원의 설득 전략이지. 식량 안보의 현실을 직시하고 식량 안보 위기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했었던 이야기를 요약하고 너네 신경 써야 돼. 당부하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뒷페이지. 식량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식량 안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 지금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지금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생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물어보면서 청중의 관심을 촉구하며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다. 됐을까요?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단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야 해요. 1번, 2번, 3번 문단, 4번 문단. 됐죠. 위로 올라옵시다. 94년 UN 개발 계획에 따른 인간 개발 보고서에서는 인용 그리고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전통적인 국가 안보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서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은 인간이라며 인간 안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인간 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로 식량 안보를 제시했다. 식량 안보가 지켜져야 인간 안보가 된다. 식량 안보란 개념을 설명해 줄 거죠. 국가가 인구 증가, 전쟁,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요거는 좀 추가가 된 내용이네.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내용. 항상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UN 개발 계획의 인간 개발 보고서도 플러스 알파 추가된 내용이지. 식량은 인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며 팬데믹, 국제전쟁, 기상이변 등으로 식료품 가격이 요동치고 세계적으로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실태 연설에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다는 건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연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4의 1번처럼 뒤에 나와 있는 4의 1번처럼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 우려에 대해선 얘기해 주지만 시간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4의 1번 탈락. 그렇죠? 시간 순서대로 한 건 아니니까요. 다시 돌아옵시다. 연설에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식량 안보 수준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라면서 연설의 내용을 인용.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편이고 곡물 자급률, 식량 자급률 40% 얘기 안 했네. 곡물 자급률 20% 수준으로 낮아서 쌀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 문제점, 얘네들 연설에 나왔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식량 가격의 변동이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연설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반대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 23년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출처를 밝힌 인용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 있죠.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 대비 1도 상승하면 국제 식량 가격이 평균 1, 2년 시차를 두고 5에서 7%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면의 온도와 식량 안보를 연결시키고 있죠.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가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 위기를 머지않은 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학생은 요거와 식량 안보 위기를 연결한 이야기를 추가로 써놨구나. 4의 2번.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가입국의 수입 식량 품목 서로 비교한 내용은 1도 없지. 2번 탈락.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연설에서 식량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 두 가지 뭐 있었지? 앞 페이지로 넘어오면 요거 있었죠. 스마트팜 농업기술 종자 확보 이런 거 있었지.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식량 자급률 높이는 방안을 이렇게 합시다. 정책적인 차원과 개인적 차원 둘로 나눠서 설명해 놨었던 거. 이를 위해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농업장려 정책, 식량 기술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비평문이지.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을 언급함으로써 국민 1인당 농지 면적이 90평에 불과하여 적다라는 얘기지.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실태. 이러한 상황, 어떠한 상황? 우리나라 농지 면적이 90평에 불과하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만 기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연설에 대한 비판적 태도지. 연설에 대한 비판적 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실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입국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한다. 이게 플러스 알파된 얘기지. 종자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일도 소홀해선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유전자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맞게 품종을 개량하는 생명공학 기술 개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얘도 플러스 알파 된 거지.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적 차원 예컨대 예시 적당량의 식재료를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노력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얘도 역시 플러스 알파된 내용 되어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전체적으로는 연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감하고 있다. 4의 3번 보러 갈게요. 기후변화에 맞게 종자의 품종을 개량해라 라고 했지 그걸 유형별로 분류하지는 않았지. 3번 탈락.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인도,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부 농산물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면서 식량 보호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식량을 무기 삼아 식량의 무기화가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요즘 세계의 관심사는 뭐야? 식량 보호주의, 식량의 무기화. 이게 세계적인 추세야. 하지만 식량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를 위협하게 할 수가 있다. 무섭지 않아요? 요 정도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지. 연설에서 말했듯 풍요롭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뒤에 나와 있는 4번의 4번. 식량 수출을 제한하며 식량 보호주의를 취한 국가를 나열하는 것 맞죠?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지. 4번의 정답은 4번 됐을까요? 나머지 1, 2, 3번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뒤로 넘어와서 통합 6 보러 갈게요. 잠시만요.